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수영장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도 그렇지만 아파트에서도 베란다에 가정용 수영장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수영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수영장 설치 요령과 수질 관리, 총 수영장을 설치했을 때 부대용품 포함해서 발생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결과 이런 부대용품은 좋다, 그리고 이런 부대용품은 크게 필요가 없다,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설치 요령인데요. 수영장을 보통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매뉴얼 상에 있는 그 매뉴얼을 보고 아무래도 수영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수영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팁이 몇 가지 있어요. 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풀장을 먼저 펼쳐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풀장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조립을 하면은 좀 더 편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수영장을 펼쳤습니다. 펼치면은 이제 디귿자 프레임과 수영장 바닥 부분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있거든요. 천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연결부, 제가 고리라고 얘기를 한번, 수영장 바닥면과 이제 디귿자 프레임을 연결하는 그 연결부 고리를 먼저 조립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디귿자 프레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 프레임을 연결하시면은,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인데요. 이 수영장 내 모퉁이를 연결하는 L자 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첫 해에는 최대한 넓게 해서 이제 수영장 규모를 좀 더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최대한 넓게 간격을 두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넓게 간격을 유지하다 보면은 수영장이 많이 휘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자, 니은자 이 연결부는 최대한 밀착시켜서 연결을 하시면은, 물을 받으실 때 이렇게 밀착시켜서 받으시면 수영장이 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 관리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질 관리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울크론이라는 알약을 가지고 수영장 수질 관리를 했습니다. 수영장 소독제는 물 1톤에 하나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를 다 넣기에는 왠지 좀 부담스러워서 3분의 2 정도만 넣으면서 수질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날 때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더 초과하다 보면은, 딴 부분은 모르겠지만 울크론이라는 그 알약이 녹으면서 수영장 바닥에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 부유물을 이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다 흡입해주고 빨아주어야 수질에 도움이 됩니다. 울크론이라는 소독제를 가지고 소독을 했지만 수영장 이제 내부 표면에 미끈미끈한 이끼 같은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끼 같은 부분을 100% 제거하기에는 울크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크론 같은 경우에는 수질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작년에 19일 정도 그 정도를 사용하다가 비가 온 후에 이제 빗물이 수영장으로 유입됐잖아요. 그 후에 수영장 벌레 같은 애벌레 그 유충 같은 걸 발견하고서는 물을 뺀 후 그 다음부터는 약 2주에서 한 10일 정도 간격으로 수영장 물을 갈아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이랑 틀리게 그 워터 솔트 시스템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제가 수영장 수질 관리를 하고 있고 15일차 현재 사용 중입니다. 이 워터 솔트를 가지고 수영장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도 일반 천일염이 아닌 정제염이 여기에 넣을 때 좀 더 적합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워터 솔트 시스템은 소금을 넣은 후에 소금을 용해시키고 이제 워터 솔트 시스템 장비를 통해서 다시 수영장으로 유입됐을 때 염소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부분을 이제 멸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울크론으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그 물에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발생했던 이끼나 녹조 현상이 15일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보다 올해 수질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합한 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영장을 포함해서 총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고 사용해 본 결과 이런 용품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수영장 41만 9천 원. 저는 인텍스 풀장 청소기, 진공 청소기를 구매했는데요. 풀장 청소기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울크론이 녹으면서 수영장에 침착도 되지만 그 외적인 벌레가 들어오거나 낙엽, 그리고 아이들이 잔디에서 놀다가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부유물이 분명히 수영장에 나중에 가라앉거든요. 이걸 가장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진공 청소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크론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울크론은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영장 소독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풀장 케미컬 디스펜서라는 그 분배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약을 천천히 녹여주는 그런 용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스타킹 같은 이제 천이나 이런 쪽에 알약을 넣은 다음에 수영장에 묶어두거나 아니면은 둥둥 띄워 놓으면은 천천히 아마 분배되면서 알약이 또 녹기 때문에 이 풀장 케미컬 디스펜서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풀장 케미컬 디스펜서는 금액은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수영장 청소 도구 세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영장 하부, 그러니까 바닥을 청소한다라기보다는 수영장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그때그때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청소도구 뜰채 같은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는 비추드려요. 수영장 스키머가 뭐냐, 수영장 표면 위에 떠다니는 이제 낙엽이나 이런 부분이 펌프를 돌렸을 때 그쪽으로 유입되면서 걸러지는 형식인데요. 저희 나라는 외국처럼 그렇게 24피트에 36피트 이런 거는 이 정도의 크기의 수영장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스키머 같은 경우에는 큰 낙엽이나 이런 걸 걸러주지 쬐그만 위에 있는 부유물을 걸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머는 굳이 안 구매하셔도 무관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솔트 워터 시스템 19만 9천 원이고요. 저는 이 솔트 워터 시스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울크론으로 소독을 하는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수질이 관리되는 것 같기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금액 투자하실만 해요. 이 부분은 수영장을 열심히 놀았으면 언젠가 물을 뺄 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을 뺄 때는 배수구 2개를 열어서 수영장 물을 빼셔도 충분해요. 하지만 바닥에 5에서 10cm 정도의 물은 배수구를 통해서 안 나가거든요. 이 5에서 10cm의 물을 빼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보통은 처음에 바가지로 퍼내고 표면을 한쪽으로 들어서 물을 모아서 물을 배출시켰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펌프를 구매했습니다. 1인치 펌프. 금액은 약 9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2번, 3번 정도 사용을 하겠지만 육체적인 노동 강도는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 16피트에 8피트 정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물 한번 빼고 나면은 그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도 구매를 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반적인 아파트 베란다는 크게 상관없지만 수영장을 외부에 놓았다라고 할 경우에 수영장 덮개를 덮어놔도
비가 오거나 하면은 물이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장마 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수영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엄청나요. 엄청나기 때문에 수위도 쭉쭉 올라오는데 그 덮개를 덮어 놓는다고 해서 뭐 곤충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충을 낳고 이러는 거는 방지할 수 있지만 비를 막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영장 철제 가제보 DU134라는 제품을 구매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m에 3m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3m에 6m로 나오는 그런 사이즈가 있었기에 저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철제 가제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 그리고 8월 중순 넘어가면은 밖은 더운데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다 보면은 바람이 한번 쓱 불어요. 그럼 애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철제 가제보를 만들어 놓고 옆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천막을 싹 쳐놓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이 추워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수영장을 집에 설치하고 계시거나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이 수영장을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부대 용품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총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영상이 기대만큼 유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 수질은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세요 라고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수영장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뭐 그런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나도 간다. 잘하네. 아빠 소리 하자. 그렇지.